앵벌이 외화벌이 하나가 MPL 매각이었어. 경매낙찰 예상 가격. 전세 들어가기 전에 경매낙찰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MPL이 무엇이냐? 부실채권이 뭐냐? 원금이나 이자가 연체된 것, 이자가 몇 개월? 3개월 연체된 것이 돼 MPL 부실채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각자 MPL 단어는 뭐예요? IMF가 발생이 되면서 국제통화기금에 지원을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았죠. 그때 앵벌이, 외화벌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MPL 매각이었어요. 그래서 MPL을 처음 투자한 사람들이 누구냐? 론스타,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도이치뱅크 등 미국이나 이러한 선진 금융의 헤지 펀딩이었어요. 대박났어요. 론스타는 외환은행 사가지고 얼마 벌었어요? 조 벌었어. 몇 조. 역선역에 있는 그 금융 글라스 타워 같은 경우는 뭐 5천억에 팔렸대요. 5천억에 산 사람이 누구야? 론스타야.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MPL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논퍼포밍 론, 우리나라의 자산관리공사하고 은행 직원들의 일부가 미국의 견학을 가서 법령이나 이런 시스템을 배워온 상품이에요. 아무도 모르니까 가르치면서 덤핑으로 먹은 거야. 담보부 MPL 1억짜리를 4,500에 팔았어. 신용채권, 카드채권 3%에 팔았어. 얼마나 돈을 벌어. 그때는 내국인도 못했어. 외국인들만 했어. 외화벌이를 해야 돼.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논퍼포밍 론. 그때 법원에서는 논퍼포밍 론 얘기하면 판사들이 잘 몰라. 그럼 법원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근저당권부 채권이야. 근저당권부 채권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없는 거야. 채권 투자잖아. 채권 투자하는데 세금 있어요? 법인은 당연히, 개인은 없습니다. 단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면 세금이 지금도 없습니다. 물론 논퍼포밍론을 해석하면 무수익 여신이라고 그러고, 금융기관에서는 뭐라 그래? 고정이하 여신이라고 그래. 금융기관에 가서 MPL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지금은 조금 알아요. MPL을 알아듣는 은행은 이 금융권 중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은 알아들어요. 왜? 단위가 작기 때문에 업무에 공유가 되는데, 산업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여기는 연체가 되면 다 본사로 여신관리팀으로 올립니다. 제가 그 여신관리팀에서 강의하는 강사라고 해요. 그걸 만든 것도 저요. 근데 가끔 가는데 어쨌든 간에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고, 여러분도 경매에서 한계를 느껴서 MPL을 배우러 오시는 겁니다. 경매를 배우시고 MPL을 배우시면 양날의 검을 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MPL, 부실채권, 근저당권부 채권, 무수익 여신, 고정의 여신은 같은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상, 요주의, 고정, 희수임, 추정, 손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어디서 쓰는 단어냐? 은행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행 채권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 이상을 연체하면 고정이하 여신이라고 표현하고, 부실이 채권이 발생하면 법원 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전적인 건데,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면 충당금이라는 것을 적립하는데, 그러니까 정상 채권은 충당금을 1% 쌓고, 요주의 채권은 10% 쌓고, 이런 3개월 미만 채권은 정상 채권, 3개월이 이상 된 고정이하 여신 같은 경우는 충당금은 20% 썼어요. 적자가 20%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수임은 55, 추정손실 100. 이건 개인 채권과 기업 채권과 은행 감독 규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나는 경매를 어떻게 보면 물건 분석과 채권 분석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판결 경매 낙찰 예상 가격, 해당 기일 채권 금액, 부실 채권 저가 매입인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매 낙찰 예상 가격입니다. 경매 낙찰 예상 가격. 여러분들이 요거는 안전한 전셋집에도 적용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인이 전셋집을 했는데 이상하다, 도와달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계약서를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계약서가 2장이 왔더라고. 원 건축업자한테 계약서를 하나 썼고, 그 다음에 분양받은 사람한테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금액이 얼마였냐면 무려 4억 가까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매 낙찰 예상 가격을 분석을 해보니 보수적으로 3억, 잘 받으면 3억 5천 집이에요. 가격은 근 4억에 육박해요.
그게 깡통 전세, 전세 사기의 표준적인 형태예요. 전세를 들어가면서 부동산 가격을 모른다? 스스로 돈을 지키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월세를 들어가면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못 본다? 스스로 자기 애써서 피땀 흘려 거둔 재산을 날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운명이에요. 공부를 하실 부동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고등학교 학교 교과서에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접니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교육이 경제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매낙찰 예상 가격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들어가기 전에 경매낙찰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이 집을 사라 그러는데 얼마에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전셋집, 안전한 월세집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필수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겠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 임차 보증금은 얼마냐, 선순위의 근저당이 많다 그럼 최우선 변제 보증금은 얼마냐 정도는 알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꼭 강조를 합니다.